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편차입니다. 자, 새로운 단원 다항함수 시작합니다. 다항함수가 너무 익숙한 함수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의미 들 거예요. 아니 이미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이미 다 배웠는데 그치? 왜 갑자기 함수 단원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입니다. 요 26단원에서 또 따로 배우느냐? 실제로 교육과정도 그렇습니다. 왜 따로 배우느냐? 바로 이런 거야. 우리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배웠죠. 그러면서 지난 단원에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웠어. 그럼 이론적으로 이런 거야. 우리가 배웠던 1차, 2차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나 역함수 처리를 내가 할 수 있느냐. 또 뭐 1대1 대응, 뭐 증가감소 이런 좀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절대값이 있거나 가우스가 있거나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된 걸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냐. 하면은 1차, 2차 함수에 대한 모든 활용, 변형 바로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1차 함수를 먼저 배우고요. 일반적으로 다항함수가 뭔지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이렇게 배우는데 정확한 교육과정은 1, 2차 배우고 끝입니다. 3차는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나면은 3차 함수를 미분을 통해서 그런 거 배우게 되거나 그냥 간단한 형태만 배우고 그냥 상위 과정을 도약하기 위한 어떤 뭐 워밍업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요거를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배우고요. 요 수학 하편의 1차, 2차 함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1, 2차 함수의 고교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나온 중학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뭐 이미 우리가 직선의 방식 배웠잖아요. 반복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독특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항함수가 뭐냐? 다항함수가 뭐냐? 이런 걸로 표현된 겁니다. 함수 y는 fx에서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다시 말하면 요 식이 다항식인 함수가 다항함수인데 다항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x의 n제곱, x의 n-1제곱, 점점점, x 그리고 상수항 뭐 이런 걸로 표현된 형태가 이제 다항함수고요. 이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a 뭐 여기 A1 할까요? 여기 A2 할까요? 예, 뭐 점점점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x 앞에 개수는 몇 번째입니까? 여기 n번째인가요? 뭐 an 예. 뭐 상수항은 a의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이제 다항식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수로 표현된 x의 n제곱 꼴 그 앞에 개수 이것들의 합 또는 차로 표현된 형태를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고 부르고요. 요걸 우리가 이제 그 다항함수에서의 차수라고 부르죠. 차수. 그리고 요 항을 우리가 최고차항 뭐 이런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fx가 1차, 2차, 3차 다항식이면 그걸 갖다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건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뭐냐면, 이번 시간에 1차 함수만 두드려 팰 겁니다. 1차 함수만 집중 공략을 할 건데, 왜냐면 이 단원이 1차 함수, 2차 함수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1차 함수만 배울 텐데, 그 1차 함수가, 이미 알고 있잖아. 직선이야, 직선. 다시 말하면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미 배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b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y절편, a가 뭡니까? 기울기, 이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자, 수학 우리가 합평 공부를 하면서 크게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것도 직선이고요. 지금 배우는 y는 ax 더하기 b도 직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확한 이름으로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선생님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수학 공부할 때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그거 하나 알 것 같잖아. 이게 이제 통합형으로 또는 변형에 대해서 나오면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전체를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 정석 교재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7단원
찾았습니까? 한번 쭉 넘겨보세요. 필수동사 교재. 이 17단원 넘겨보면은 17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사실은 이 형태를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는 쌤이 그때도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얘는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맞아. 그런데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뭐냐면은 여기서 요 B 앞에, 요 Y 앞에 개수인 B가 이렇게 1인 형태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이걸 1차 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다 직선이야. 이게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얘도 직선이고요. 얘도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평행한 얘도 직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독특한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바로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모든 정의역상의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머지 일반적인 직선은 모든 X축상의 원소가 대응이 돼 있거든요. 모두 대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식은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이 값이 뭐 3이라고 치면 이 직선 방정식 X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3일 때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이 그래프는 X가 4일 때 몰라. 5일 때 모르는 겁니다. 정의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역상의 모든 원소가 공역상의 원소랑 하나씩만 대응될 때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는 X가 3일 때 가지게 되는 Y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상에 있는 원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랑 대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배울 때 이런 직선 이런 거잖아요. 뭐 Y절편이 B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막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정의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뭐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틀린 표현입니다. 기울기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형태를 다루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정의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어떤 좀 미세한 차이점이고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걸 더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함수 단원에서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더 익숙한 면이 있죠.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A가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양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우리가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증가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X가 커짐에 따라서 Y값도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증가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반면에 A가 기울기가 음수면은 반대죠.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B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이 되는 것은 바로 요 Y절편이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도 뭐 중학과정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부분은 아닐 거야. 근데 이제 고등과정의 유니크한 내용은 뭐냐? 이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거를 합성하고 범위를 나눠서 쪼개놓고 절대값을 씌우고 방정식을 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핵심 알겠어요? 1차 함수 배우는 거야. 근데 이런 거지. 1차 함수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 중에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앞에 배웠던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또는 앞에 배웠던 절대값, 뭐 가우스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되겠니?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들이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원 26-1번은 1차 함수인데 문자가 들어가 있는 1차 함수를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범위가 나와 있는 이런 게 중학과정에 안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y는 요게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야. 네. 그리고 요게 y절편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십시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y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직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지.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랑 y절편이 변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복잡하잖아,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요 범위에서만 어떻게 되는지 찾는 건데, 자, 다음에 정석을 정리를 해 두십시오. 함수 단원에서 문자가 포함된 함수 문제가 있어요. 이게 1차 함수 문제일 수도 있고 2차 함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앞에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문제일 수도 있고 문자가 포함된 함수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문자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자, 요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잖아.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야. 한번 식을 바꿔볼까요? 보세요.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y는 m으로 묶어내시면 이 값은 2-x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면 이게 m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뭐 이 y까지 넘기면은 m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m이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10,000이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얼마가 되면 x가 2가 되면 이게 m이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10,000이건 이 값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럼 그때 y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얼마인 2-m인 직선인데 무조건 얼마를 지나면 2,3을 지나는 직선인 겁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래프는 2,3 요거를 지나는 직선인데 그 직선이 이렇게 생기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 대신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방금? 기울기가 2-m이 되는 이런 직선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기억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y 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등호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등호의 성립 여부가 이런 부등식 문제는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맞죠? 그래서 이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양수가 돼야 돼? 이 말인 거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 1이라고 치면은 이 그래프가 이런 꼴로 되면은 마이너스 1 함수값도 양수고 플러스 1 함수값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걸 식으로 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마이너스 1이 양수,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양수, 1 대입한 게 양수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어쨌든 자,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얘가 뭐, 그지? 여기 조진 식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y는 아까 정리해 다시 보겠습니다. y는 2-x의 m 플러스 2x-1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요거 쌤이 그냥 새로운 함수 fx라고 해볼까요? fx? f-1이 얼마냐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3m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f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은 1 대입하니까 m 플러스 2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무조건 요 사이도 양수가 되겠지.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이제 승부처인 거야. 뭐냐면 초급 단계는 아예 못 풀어. 중급 단계는 얘를 풀긴 풀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취약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급 단계로 가면은 이런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한 방에 끝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했더라? 수학 3편에서 설명했었는데 이 부등호 문제는 등호 때문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이렇게 러프하게 구해요. 대강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를 따로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등호가 있단 말은 요 직선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를 지나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족합니까? 문제가 뭐죠? 마이너스 1하고 x가 플러스 1일 때 양수가 되면 되는 거야. 현재 지금 이게 마이너스 때 0이죠. 하지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양수 맞죠? 따라서 이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넘기고 3 나누면은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어떻습니까? m은 1보다는 크거나 같네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이것도 만족. 요게 답이겠네, 여기.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 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여기 등호 들어가 있죠. y가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을 모두 가지도록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양의 값도 같고 음의 값도 같고. 그럼 이 말인 거죠. 이거는 이제 주황색 표시일 거야. 이 점 지나는 건 확실한데 이 사이에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게 요런 꼴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지? 양의 값도 가지고 음의 값도 갖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똑같죠? f-1은 아까 했죠? 3m, 괜히 지어버렸네. 3m-3인데 요 값은 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1은 m 플러스 1인데 이 값은 0보다는 크면 되는 겁니다. 문제 조건에서. 역시 등호의 성립 여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m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가 양쪽 끝이 포함됐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사이에서 한쪽은 양수 한쪽은 0이 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경우는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m은 1보다는 작고 얘는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한 경우는 m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m이 0하고 3 사이일 때,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m이 0하고 3 사이일 때 항상 y가 0보다 크다가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푸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닌데 쌤이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요. m이 0하고 3 사이란 말이 이 그래프에서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 점 지나는 거 확실하잖아 지금. 그러면은 요 기울기가 이거니까 m이 만약에 0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겁니다. m이 만약에 3이 되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 지나는 건 확실한데 기울기가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되겠니? 예. 자, 보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니까 뭐 도형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y-3은 2의 괄호 열고 x-2 y는 2x-1 해서 요 마이너스 1인 점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지금.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은 y-3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x-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y편이 플러스 5인 거야. 이게 뭐 5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알겠어요? 네.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크고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알겠죠?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이때 항상 y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그냥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가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2보다는 작고군요. 쏘리. 순서가 이게 아니네요. 이거네. 이거. 네, 이거. 네.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기울기가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항상 양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항상 뭐가 됩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 그치? 요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 요 식에서 y가 0이 되는 값이니까 x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요 값은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분의 1하고 5하고 사이가 전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x가 2분의 1부터 5까지. 그리고 요 값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m이 0일 수가 없고 m이 문제에서 0에서부터 3 사이니까 이거나 이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 사이에서는 반드시 요 값부터 요 값까지는 네,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요 그래프가 되는 순간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큰 범위만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같은 경우는 5보다 작은 범위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의 1 이상 5 이하인 부분이 항상 양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걸 선생님처럼 접근할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뭐 해설편 봐보십시오. 해설편에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접근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직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나는 정점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제 직선은 직선이지만 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역시 직선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첫 번째,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래프를 합성해서 그려보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잖아. 맞습니까? 네, 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시키는 문제인데 해보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4 사이 정의되어 있고 이렇게 그립니다.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fx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fx를 먼저 그리면 x축, 그 다음에 y축. 자, 문제가 좀 0에서부터 4 사이 그리는 건데 0에서부터 2까지는 이 그래프를 따르고 뭐 이런 거죠. 여기 2라고 치면은, 여기 4라고 치면은 0에서부터 2까지는 y는 2x니까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8 빼기 2x인데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얼마 지납니까? 네, 2,4를 지나고요. 4 대입하니까 4,0을 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예요? y는 네, fx의 그래프. 이게 되겠니? 자, 이제 이걸 합성을 하는데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지. 근데 배운 적이 있건 없건 간에 합성함수 역시 범위는 똑같아요. 이 값이 2라고 치고 이 값을 4라고 치면은 당연히 0에서부터 4 사이에서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림 잘 보세요. 합성함수의 특징은 이런 특징인 거야. x가 있으면 얘가 f에 의해서 f 합성함수 x가 되고 다시 얘가 f에 의해서 이 값이 f 합성함수 fx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얘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의 관계에서는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지. 그런데 합성함수에서 이 관계에서는 얘가 마치 정의역의 원소, 얘가 공역상의 원소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 주어진 fx의 y좌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에서는 다시 또 x좌표 취급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합성함수 그래프는요, 얘와 얘의 관계를 찾는 거야. 이 관계가 아니야. 이 둘의 관계는 그냥 f고요.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이에서 얘가 정의역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이 합성함수에서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 fx의 y좌표가 역시 0에서부터 4 사이 값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역시 그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핵심인 거야. 원래 주어진 이 fx에서 이 f 관계는 주어진 정역이 0에서부터 2일 때까지의 그래프와 2에서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0에서부터 2까지는 이걸 따르고요. 2에서부터 4까지는 이걸 따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는 요게 바로 정역이 되는 거니까 요게 0에서부터 2까지랑 이게 2에서부터 4까지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그래프가 y좌표가 0에서부터 2까지가 된 것은 이렇게 나누시면은 요 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에서부터 2까지 그래프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2에서부터 4까지 그래프인 겁니다. y좌표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가 2에서부터 4까지 그래프고요. 다시 또 0에서부터 2까지 그래프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요 경계가 되는 요 x좌표가 얼마냐면은 1이고요. 요게 얼마가 되냐면 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이 y좌표가 0부터 2까지야. 근데 1에서부터 2까지 y좌표가 0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 논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써볼게요. 0에서부터 x가 1까지는 요 그래프의 fx의 그래프가 2x라는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1에서부터 x가 2까지는 이 fx 그래프가 여전히 2x입니다. 왜냐면 0에서부터 2까지 2x니까. 그런데 잘 봐. 지금 내가 f 합성함수 f의 x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것의 y좌표가 0부터 2까지잖아. 그러니까 요것의 y좌표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의 x좌표 역시 0부터 2 사이이므로 뭘 따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얘는 y는 2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4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2x니까 이 값이 2부터 2x가 4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x좌표가 2부터 4까지 따라가면 요때 요 y는 2x 그래프가 아니라 어떨 따라가는 겁니까? 바로 8-2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요걸 여기 대입하면 이 값이 8-4x 네. 이제 8-4x라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은요, 이런 그래프 되는 거야. x축, y축, (1, 2, 3, 4, 4) 이렇게 하면은 이 그래프가 알게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y는 4x야.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8-4x니까 1,4를 지나고 2,0을 지나므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번에는 x가 2부터 3까지를 그리면 fx의 그래프는 8-2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범위는 8-2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가 되는 순간은 이 값이 4가 되고요. 3이 되는 순간은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부터 4까지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2부터 4까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f 합성하면서 f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또 8-2x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8 괄호 열고 2의 괄호 열고 8-2x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8-x, 이 x자리에다가 8-x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니까 8이 16이니까 빼면은 -8 플러스 4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8-4x 2,0을 지나고 3,4를 지나네요. 3, 4, 10이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쉬운 방법은 아주 간단한 그래프밖에 없어.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 이렇게 각각을 쪼개는데 왜 선생님께서 1을 기준으로 쪼개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바로 처음 합성함수를 하고 나서야 얻어지는 이 y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두 번째의 x좌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두 번째 그래프도 x값이 0하고 2, 2하고 4 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하는 과정은 3부터 x가 4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 fx가 8-2x가 되는데 이때 갖다 구하게 되면 y는 2x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16-4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4,0 지나고 3,4를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끝. 이게 y는 f 합성함수 f의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부등식 gx가 1 이상 3 이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건데 따라오세요. 이런 거지. 우리가 얻어지는 이 그래프를 지금 이미 다 얻었어요. 이 그래프. 됐습니까? 이게 지금 y는 gx야. 이게 y는 gx인데 이 y는 gx가 1 이상 gx가 3 이하를 구하는 거면 이 그래프에서 y 값이 3이 되는 부분과 y 값이 1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1이고 3이 되면은 이 사이의 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 되겠지, 이게 답. 여기 답. 오, 되게 많다. 이게 답. 이게 답 맞습니까? 이것이 되는 x좌표를 답지 쓰면 되는 겁니다. x좌표. x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0에서 1까지가 1부터 4까지인데 이 되면 이거 4분의 1, 4분의 1. x가 0부터 1까지 바뀔 때 y가 0부터 4까지 바뀌는 거니까 y가 1일 때는 그것의 4분의 1만큼 곱한 값. 3의 값은 4분의 3. 따라서 이 답은 뭐가 됩니까? x가 답이야, x가. 4분의 1 이상 4분의 3 이하. 또 마찬가지죠. 얼마입니까? 1 더하기 4분의 1. 여기는 1 더하기 4분의 3. 따라서 x가 4분의 5, 4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거 안 쓰겠습니다. 점점점.
합성함수 형태가 굉장히 낯설지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수능이나 내신의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합성함수 그래프보다는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건데 바로 절대값과 관련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임과 동시에 이 단원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집중 딱 해서 따라오시고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절대값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줄 알죠? 절대값을 푸는 방법. 네. 이 값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a가 음수가 아니에요. a 값이 음수니까 뭐 a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플러스인 겁니다. 절대값을 씌우고 나면 항상 양수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이 되는 어떻게 된 게 문제인 간에 뭐 이런 거 될까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대로 풀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풀어줄 수도 있죠. 이 기준이 뭡니까? 그대로 풀어줄 것은 이 값이 양수가 되는,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얘는 x가 2보다 작은. 등호는 위에 들어가도 되고 아래 들어가도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이 함수건 식이건 방정식이건 미분 문제건 다 똑같아요. 절대값 안쪽인 바로 요 x-2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야. 절대값인 함수의 지금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거거든요. 근데 그 함수가 점점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 하지만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절대값 안쪽을 0으로, 절대값 내부를 0으로 만든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풉니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가벼운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요게 있네.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y는 그대로 풀어주네요. x-2-1 하니까 이 값은 x-3.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라서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시고 요 값이 2가 된다라고 치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이 점을 따르고 여기서 이 그래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는 거죠.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런 점을 지나게 되면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예.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무조건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절대값 씌운 경우는 대부분 연속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나오니까 네, 합시다. 일단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단어 핵심이 자유롭게 그래프를 바꾸자고 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요. 절대값 내부를 0으로 만드는 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0이라고 하는 값을 지나고 0보다 클 때는 y는 x,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y 절대값 x 그래프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y는 절대값 x-2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x 대신에 x-2, y 대신에 y 플러스 1 형태니까 이 값이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대로 이만큼,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이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여도 돼요. 자, 이 경우도 굉장히 요상한 형태의 그래프. 실제로 이거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일 뿐인데 뭐 여러분의 절대값 관련된 걸 연습하는 의미에서 y가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나눠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y가 3이잖아요. 이게 위쪽 그리고요. 아래쪽 그리는 겁니다. y가 3일 때를 기준으로.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절대값 y는 x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맞습니까? 그죠? x 대신 x 마이너스 a, y 대신 y 마이너스 b. 그래서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이쪽에는 y는 x란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는 거야. 두 번째, y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y는 x를 그리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리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점, 그 다음에 이런 점 같은 건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이 값이 3이죠, 지금. 얘가 얼마가 됩니까? 1인가요? 1? 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론 정리 하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완결판이 하나가 있어요. 자, y는 fx에 대하여 자 지금부터 하는 이론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요 이론 정리한 게 이제 문제를 풀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범위 쪽에서 보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특징이 있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첫 번째,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뭐냐? 함수 전체가 절대값이 통으로 뿅 씌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그냥 하나씩 할까요? 네. 이걸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보세요.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이 fx의 통째로 절대값 씌워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말인 거죠. 이 y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양수 맞습니까? 왜냐면 fx가 실제로 양의 값도 있고 음의 값도 있지만 y는 그걸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fx가 만약에 양수인, fx 양수란 말은 이게 fx 양수인 부분이죠. 이게 fx 양수인 부분이죠. 요거는 그대로 냅두는 거야. 그 다음에 fx가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fx 값이 만약 마이너스 2야. 그럼 플러스 2로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1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이거죠. 얘를 갖다가 그대로 fx로 놔두거나, 이게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fx로 만드세요인데 이것의 수학적 의미가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통으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요, 바로 이 그래프 일단 절대값 내부를 그린 다음에 알겠습니까? y는 절대값 fx 그래프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접어서 올리세요. 아래에 있는 거 접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이거는 고3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온 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요. y는 fx가 아니라 이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야. x에만. 그럼 이 그래프 형태는 이런 겁니다. 자, x축이 있고 y축이 다 필요해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나누냐면은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알겠습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y는 fx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f의 마이너스 x를 따라가는 거죠.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뭡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함으로 y는 fx랑 y축 대칭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여기 그리는 방법은 원래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특징 중에 하나가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는 여기 xr에다가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함수가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똑같은 함수를 우리가 y축 대칭인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y축 대칭의 그래프의 특징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x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x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건데 이 그래프가 뭡니까?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전체를 다 그려놓고 나면은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방법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번거로우면은 여러분이 범위를 쪼개서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를 쳐보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y가 0보다 클 때랑 y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y가 0보다 클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y는 fx,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따릅니다. 이 그래프가 뭡니까? y는 fx의 그래프를 지금 y 대신 마이너스 y 집었으니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y는 fx를 이 아래쪽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봐봐요. 하얀색 그래프가 y는 fx잖아. 이 하얀색 이 y는 fx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y는 fx에다가 요 그래프 한번 그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언제 그리냐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 y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요거는 안 그리고요. 요것도 안 그리고요. 여기는 요 부분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하얀색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y가 0보다 클 때만 하얀색 그리니까 이것도 안 그리고요. 이것도 안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y는 f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절대값인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를 그리는 방법이야. 이건 x, y가 다 들어가 있지. 이건 어떤 느낌이면 x 대신 이것도 이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원래만 설명하면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식이 똑같죠.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식이 똑같죠.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고요. y축에 대해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고요. 둘 다 부호를 바꿔 똑같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 원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은 이 그래프에 절대값이 없는 형태는 x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제1사분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원래 절대값이 없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맞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도 대칭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함수라기보다는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바로 대칭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풀어나가는 거고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번까지 했죠. 24번. 여기까지는 범위를 쪼개서 푸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그 이론에 딱 부합하는 그래프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봤더니 얘는 뭐, 그치? 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네요. 어떻게 갑니까? 무조건 절대값 내부를, 그치? x를 1보다 클 때, x를 1보다 작을 때. 단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어떤 그래프입니까? x가 1일 수는 없죠. 분모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1보다 클 때는 이게 양으로 풀어주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y는 x만 남습니다. 얘는요, 이게 음으로 풀어주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남습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그랬습니다. 이때 이런 거지. 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y는 x를 따르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걸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1보다 작을 때에는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프. 이번엔 절대값이 두 개가 있네. 어떻게 구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값 내고 0이 되는 값이 x가 2하고 3이니까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 나갔고 x가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예,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때 됩니까? 얘가 음으로 풀어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따라서 x축, y축, x가 2보다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게 아니죠. 이거 뭐야. 0이 된 값이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 이때는 다 음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치면은 이때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일 때 얼마를 지납니까? 마이너스 3,5를 지나는 거죠. 5야 5.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는 얘는 이제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근데 얘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면서 뾱뾱 사라져서 5가 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y는 5란 말은 y가 계속 5라는 뜻이야. 5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x-2에 x 플러스 3이 되고요. 정리하면 이 값이 2x 플러스 1이 돼서 x가 2,5를 지나죠. 요걸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런지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오늘 정리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5번. 자, 이런 그래프를 지금 그리는 문제야. 그럼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범위를 쪼개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봐봐요. 요렇게 생긴 네모 박스를 보세요. 가장 바깥쪽 절대값을 제외하고 요 그래프를 fx라고 하면 아까 쌤께서 y는 fx의 절대값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요 fx, 그러니까 이거 fx라고 놓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절대값 x-2 마이너스 절대값 x-4. 범위를 쪼개서 구하는 거야. 똑같아요. 첫 번째. 2하고 4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때는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작은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음으로 풀어지고 음으로 풀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4 사라져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보세요. x축, y축, x축 2, 4,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 값은 x-2로 풀어지고 이 값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4 구한 이 값은 2x-6이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4,8 빼기 6이니까 2를 지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값은 2예요, 2.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다 양으로 풀어지죠? x-2 마이너스 x 플러스 4. 또 없어지네요. 네, 구한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걸 찾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얘가 뭘 그리는 겁니까? 바로 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뭡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빡 씌워서 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접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래 문제의 y는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음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인 것은 그대로 냅두고요, 이렇게. 음인 거는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푸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 절대값 관련된 형태들. 다음 시간에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값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플러스 2차 함수까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 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